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 인생 계획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인생에 아까 제가 터닝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네. 인생에 국토안전 관련에 들어온 게 첫 번째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기술사를 획득한 게 두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치면, 아마 이제 그 국토안전 관련의 퇴사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토안전 관련에 근무하면서 또 이제 그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하자, 그래서 건설사하고 입주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 하자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 업무를 조정해주는 그런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한 4, 5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보람 있는 일도 좀 많이 했었고 또 그런 분쟁을 조정하고 하는 일들이 저하고 조금 많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국토안전 관련을 퇴사하고 나면 그런 업무를 조금 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뭐 작지만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을 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또 후학들을 위해서 또 이 회사를 차리게 되면 사회적 기업, 다음에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으로 조금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킬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해서 후학들에게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경험, 그다음에 기술자의 자세,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같이 공유하면 나머지 인생을 조금 더 보람 있게 지낼 수 있지 않겠냐. 뭐 또 시간이 되면 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사가 돼서 현재 일을 하시지만 그 자격증을 따기도 어렵지만 따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네. 우선 이제 그 현장에서의 그 기술 자격을 갖고 뭐 시공 분야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려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차려서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그 감리라고 해서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해서 이런 쪽에서 기술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기술자나 아니면 분야 기술자로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서 감정 그 건물의 평가 네. 감정 업무를 하는데 그 감정인으로 또 기술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자산 관리를 평가하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평가하는 쪽에 또 업무를 또 대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 관련되어 있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공사하고 입주민 사이의 분쟁 또는 시공사하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의 분쟁, 어떤 공사 계약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분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법무법인의 또 기술 자문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런 건설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기술자가 또 그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또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술 자문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공기업에서도 또 채용들을 많이 하니까 공기업에 또 이렇게 채용이 돼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 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게 이제 기술사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건설 안전 기술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제 아이들이 다 고 취업 준비생 나이입니다. 지금 26, 24. 제 딸이 지금 이제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한 사회인데
일단은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공부 학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기타 다른 그 전공과 관련되거나 아니 전공하고 관련은 없지만 다른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하게 되면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자격을 특히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좀 취득을 하고 졸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안전 기사 예, 이런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격을 취득하고 나와야지 어떤 그 비교 우위에서도 조금은 또 인정을 받고 어쨌든 자격증이라는 건 본인이 노력한 거를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꼭 취업하기 전에 취득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포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으로의 포부요.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실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되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그다음에 후학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저는 기술사 사무소를 좀 개설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에 맞는 분들과 함께 융복합적인 기술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머지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백광섭 기술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